이슈 토크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새해를 맞아 부산 지역 단체장들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에는 지자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봉 중구청장과 함께 지난해의 자취를 돌아보고 새해 구정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중구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또 아쉬웠던 점이 무엇일까요? 예, 지난 한 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여러 가지 또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갈치 축제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축제들을 많이 못한 것이 굉장히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였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특히 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도 타구에 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했고 또 1차, 2차, 올해는 또 3차까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신속하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좀 힘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불해서 우리 구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구민에게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전 국민에게 무료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역점을 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올해 중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과제는 또 무엇일지도 궁금한데요. 구정 운영의 방향과 올해 목표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올해의 중구의 구정 운영 방향은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서 행복주거, 또 문화관광, 포용복지, 활력경제, 열린 행복의 5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되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중구가 상업지역이 약 70%가 되는데요. 우리 구 특성에 맞추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대포 우리가 관광지인 강봉동에도 새로운 명품 거리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동도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공사를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중구 지역에서 이제 이번에 중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비대면 판로 지원도 할 계획이고요. 네. 특화 상품도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구는 미래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을 올해는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등 우리 도시 재생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우리 고지대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양지대 공공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해 부산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 각 각 지역마다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기도 한데 올해 중구의 주거 관련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예, 중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주거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중구는 사실 지형적으로 볼 때 북한과 또 남한이 전망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앞으로 기회의 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 여건을 더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이 좀 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또 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건축물 상업적 최고 높이
제한을 네. 변경을 위한 그 정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두산 공영 주차장도 우리가 복합 개발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앞으로 기회의 땅도 되고 앞으로 우리가 중구가 주거 시설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중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주동에도 초원 아파트 이런도 재건축 사업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영주 이동 또 흥하거북 아파트 이런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네. 정비구역 지정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 철거와 또 노후주택집 수리, 계단 난간 정비 등 삶의 모습이 바뀌는 도시 재생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네, 중구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는 만큼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또 지난해 개원한 중구문화원 설립 등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구는 부산 근현대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조선통신사로부터 또 40계단, 영도다리, 피프광장 등 타구와 차별화된 진짜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재개원한 중구문화원을 문화 컨트롤 타워를 육성을 해서 우리 구가 가진 역사 문화유산을 발굴도 하고 네. 또 개성 활용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또 영화제도 지원하고 중구 명소에서 질 높은 문화행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또 자갈치 축제와 부산 크리스마스 문화트리 축제 개최 등 사계절 늘 그 우리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하는 중구를 만드는데 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보수동 책방 골목과 관련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중구의 문화 자원이자 관광 콘텐츠이기도 한 이 보수동 책방 골목, 이 일대 재개발 바람을 불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나요? 예, 우리 중구는 그 우리 책방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또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동 책방 골목 문화원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책방 골목 축제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 또 약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공모 사업이 부산 책방 골목 어린이 도서관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보수동 책방 골목 도서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도 완료해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와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원하는 책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서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인데요. 네. 우리가 대형 서점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방 골목에서 키오스크는 우리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한 그런 또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12일에는 부산시와 우리 또 중구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책방 골목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이런 간담회나 포럼 방식의 모임을 수시로 또 개최해서 네. 책방 골목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적극 우리 구청에서도 참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젊은 그 서점주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기존 책방 서점주들에게 서점의 새로운 경향을 전수하기 위한 특강 등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책방 골목 서점주 그리고 상인분들과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고 연대해서 책방 골목 가치를 또 높이고 문화자원으로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책방 골목을 중구만의 특화된 골목으로 또 조성을 해서 예산도 지원하는 등 지원 육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제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뒤따랐던 만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또 올 한 해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경제 활력을 위해 추진되고 있거나 올해 계획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네. 전통 시장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또 발달한 강북로 등 우리 상업 지역이 우리 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권의 침체가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극심하고 체감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구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또 중구 지역 화폐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부평동 깡통시장 6차 게이트 설치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 연대화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북로에도 앞으로 우리가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올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동에도 보행자 거리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중구의 쇼핑 환경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구직을 또 알선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을 확대해서 우리 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신지 중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2020년 1차 지원금을 주었고요. 또 작년에 2차 1인당 각 10만 원씩 재원 지원금을 지급했고요. 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지역계층이 약 50%가 넘어서고 있어요. 네. 지역계층이. 그리고 홀로 사는 비율도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네. 빨리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불해서 어쨌든 모든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우리가 챙겨야 되고 사실 구정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아까 지역계층이 한 50%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재난지원금을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41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는데요. 또 우리 중구의 상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산의 기초자치제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력이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중구가 올해 이제 1월 3일부터서 정심제 휴무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중구가 항상 선제구로서 제일 먼저 무엇이든지 하다 보니까 아까 3차도 그렇고 예, 이번에도 그렇네요.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 구청장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쉴 권리도 있고 또 우리가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식사 시간만은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제일 먼저 해봤습니다만 아직 크게 민원이 아직까지 발생한 일은 없고요. 그리고 또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했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를 SNS라든지 뭐 현수막이라든지 동장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휴무제를 시행한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네. 크게 아직까지는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전화해도 안내 멘토 송출이라든지 또 방문 민원인들에게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든지 또 민원 대기 공간도 마련하고 또 무인 민원 발급기 학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또 타구에서도 처음에는 저보고 많은 분들이 많은 네. 구청장님들이 왜 국민을 생각 안 하고 공무원을 생각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 네.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전 또 16개 구군도 다 앞으로 휴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심시행간 휴무제가 시행된 만큼 앞으로 행정 서비스와 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와 연계해서 원도심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북항 재개발은 부산항을 국제해양관광 메카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양도시 부산의 또 역점 사업입니다. 특히 이 중구에 조성되는 북항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를 네. 필두로 해서 앞으로 북항 일원이 워터프론트 관광 거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최대 과제인 북항의 변화가 우리 원도심인 우리 중구와의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 과제의 첫 시작이 바로 이제 현재 추진 중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네. 또 향후에 우리 북항 시대에는 시베이 파크선 연결에 또 제가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15분 도시에 발맞추어서 우리 용두산 공원 실정 사업과 또 용두산 콤팩트 타운 조성, 네. 북한과 이어지는 진수 공간을 잘 조성을 해서 호주의 시드니처럼 세계적인 문화 관광 중심 도시 중구가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개발 사업의 지지도 북한이 부산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더불어 재개발에 따른 이익이 우리 구에 환원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선 7개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만큼 2022년을 맞이한 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경계를 우리 구 안으로 결정지은 최종 대법원의 판결로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메카가 될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중구로 편입되는 선물 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그런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미래발전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분들께 지급하는 제3차 재난생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조만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지역을 살아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끝까지 힘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에 더 발전할 중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최진봉 중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도 각 지역마다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올 한 해도 지역 주민으로서 중구의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